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의 구군과 2024년 갑진년의 구군에 대해서 명리학과 매화역수와 주역점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개묘년의 구군과 그 다음에 갑진년의 대한민국 구군, 그 다음에 주변 국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미국, 러시아의 구군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군을 판단하는 도구는 명리학, 매화역수, 주역 세 가지인데요. 우선 명리학적 관점에서 2023년 개묘년의 운세, 구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나서 2024년, 2025년, 6년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간목에 해당하죠. 제가 칠판에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간목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목,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동쪽을 의미하는 간목, 정확히 말씀드리면 갑인. 천간에 이제 간목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인데, 간목이 개묘년에 개수를 만나면 자 수생목으로 정인이 되죠. 육친상은 정인이 되는데, 자 간목이라는 천간과 개수라는 천간의 관계, 이 두 가지 천간이 만나면 대체적으로 대학 학점으로 따지면 D학점이 됩니다. 대학 학점으로 따지면 2023년 개묘년에 대한민국 구군은 D학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간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개수가 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중에서 이 간목은 나무지요. 대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나무를 벌레가 갉아먹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귀찮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개수라는 것은. 왜냐하면 간목은 병화나 정화나 사화 이를 만나야 내 꽃이 활짝 피는데 목생화로 피게 되는데, 자, 이 간목에 병정화가 오지 않고 이 개수가 온다는 것은 먹구름이 끼는 형광이, 이렇기 때문에 간목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개수가 바로 내년 2월 4일 입춘일부터 이제 정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구군은 일단 D학점이다. 어디까지나 이제 천간만으로 단식 판단했을 경우에는 D학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내우외환, 나라 안팎으로 고환율이라든가 고금리라든가 저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국난, 어려운 이 국난이 예상이 됩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간목이면은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병화가 되죠. 일본은 병화가 됩니다. 일본. 자, 일단 병화가 개수. 일본의 구군은 어떨까요? 일본의 구군은 대학교 학점식으로 따지면 C학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학점. 태양이죠. 그런데 개수, 비가 온다. 비 오는 날 태양이 비에 가려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역시 C학점에서 D학점.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을 무토라고 하죠. 중국을 무토라고 합니다. 자, 무토 어떻습니까? 무토가 개수를 만납니다. 무게합이 되죠.
이럴 때는 대학 학점으로 따지면 A 학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합과 안정과 경제성장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변 국가에 비해서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인 주석에 확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무계약화, 일단 중국은 상당히 내년에 오는 비교적 상승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올해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은 그러면 경금이 되죠. 미국은 경금이 됩니다. 경금. 자,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금생수, 금수상관이 되죠. 자, 경금, 큰 바위라든가 큰 무쇠라든가 이 바위는 임수를 말하면 이제 금생수, 임수를 만나면 금생수, 훨씬 학점이 높은데 개수를 만나면 B학점에서 C학점 정도. 일단 넉넉하게 B학점을 드리겠습니다. B학점에서 C학점 정도. 경금이 개수를 만났을 경우에 금수상관인데 이 거대한 바위가 이 개수라고 하는 또랑 작은 물, 그래서 금생수가 원활히 되진 않죠. 그래서 경금은 임수를 만나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임수지요. 러시아는 임수, 임자인데, 자, 임수가 개수를 만납니다. 임수가 개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F학점입니다. F학점.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겁재운인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내년에 종식될 것으로, 휴전 협의로 이제 종식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패배, 우크라이나의 승리, 이래서 이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까지 내년의 구군을 알기쉽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이 주변 국가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목과 병화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간목은 병화를 만나면 꽃은 핍니다. 그런데 목생화, 설기, 목생화, 상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힘이 더 강하다. 목생화로 한국, 대한민국의 기운을 빼앗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기운을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그냥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는 형국이죠. 어떤 위안부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제징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일 협상에서는 일본이 일단 칼 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단한 징크스, 일제 36년뿐만 아니라 대단히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간목과 무토는 목극토 상극관계이지요. 목극토 상극관계니까 역시 상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함부로 중국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적대시해서도 안 되고, 왜? 글로벌 세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목극토, 이 무토가 워낙 강해서 무진이라든가. 그래서 일단 이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항상 이 중국이 거의 2배, 3배, 4배 이렇게 강한 존재다. 미국가 보겠습니다. 간목인 대한민국과 경금인 미국 어떻게 됩니까? 갑경충, 충돌,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혈맹이라고 하죠.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도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수출 수입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고 옥죄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변의 어느 나라를 믿어서는 안 되는,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수생모, 이 관계, 러시아와 대한민국 관계가 주변 열강 중에는 그래도 가장 낮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게 러시아는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 이것은 전부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데 이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동쪽에 동방예의지국이지요. 그래서 동력동자가 들어가는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동자 들어가죠. 동남아 동자 들어가죠. 동유럽 이와 같이 이제 무역이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지요.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 동남아와의 무역 교류, 그 외에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와의 교류, 그 외에도 멀리 유럽, 특히 동유럽, 이런 쪽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관계 개선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수출입에서 이 전략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왜? 그냥 일본, 중국, 미국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항상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미국.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왕따시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굳건하게 국력이라든가 국방력이라든가 외교력이라든가 대한민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누구를 어느 나라를 믿어서도 안 된다. 자력갱생, 자주독립.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힘을 더 길러야 됩니다. 자,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갑진년으로 가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뭐 시간 관계상 24년, 25년, 26년은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목인 우리나라가 진토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일단 B약절 2024년. 그 다음에 2025년은 을사년이죠. 을사년. 그 다음에 2026년 병원년, 2027년 정미년이죠. 여기 이제 갑목인 우리나라가 사오미 천간으로 을병정 목화 완전히 꽃이 피지요. 그러니까 2024년 B약절, 2025, 6, 7년은 A약절, 특히 병원년, 병원년 2026년은 A학점, A 플러스 학점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23년 개묘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야말로 1997년 IMF, 2008년 리먼 브러더스발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내년에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한 해를 개묘년을 잘 보내고 나면 2024년에 B학점으로 올라오고 2025, 26, 27년에는 A학점, A 플러스 학점 이렇게 구군이 상승운으로 발복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죽을 필요 없이 항상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는 매화역수로 갑니다. 자, 매화역수 이제 개로 봤을 때 2023년 개묘년은 12번째 개인 천지비계. 천지비계를 제가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지비계.
자, 괴상 중에서 12번째 천지비계, 아래는 불안한 음이 3개, 위에는 양이 3개, 이것을 천지비계라고 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비계, 막혔다, 불통,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음이 3개 있고 위에 양이 있다는 것은 불안정해지죠. 양이 아래에 있고 음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천지비계는 학점으로 따지면 역시 D학점입니다. 매화 역수로 봤을 때도 일단 D학점이다. 그러니까 내년의 국어는 D학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우 불안정하고 극심한 경기 침체. 아까도 언급했지만 IMF 외환위기와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가장 힘겨운 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지비계입니다. 그런데 2024년 갑진년으로 오면 반대가 됩니다. 2024년 갑진년은 지천태계 상이 나왔는데요. 지천태계라는 것은 아래가 삼양, 안정이지요. 그 다음에 위에는 삼음. 이렇게 삼양과 삼음이 나오는 이것을 지천태계, 지천태, 하늘과 땅이 태평하다. 그러니까 안정과 화합과 소통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국군이 상승하니까 여기는 역시 B학점정. 2024년에 지천태계, 하늘과 땅이 태평스러운 이런 화합과 소통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극심한 분열, 반목, 대립, 여기에서 화합과 소통과 서서히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렇게 태평한 태평성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역점으로 갑니다. 자, 주역점에서도 이제 2023년부터 개묘년의 주역점계는 화택규계가 나왔는데 38번째 계죠. 화택규계라는 것은 자, 일단 아래가 양음, 양음, 양음. 자, 이것을 화택규계라고 합니다. 양이 하나. 그러니까 아래는 물이고 위에는 불이다. 물과 불 어떻습니까? 물과 기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의 관계 수극화지요. 화합이 되지 않고 상극관계다. 서로 어긋난다.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극심한 반목과 질시. 그리고 특히 이 화택규계 같은 경우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이런 동쪽 이쪽에서 지금 뭐 탄도미사일을 외국으로 발사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미국 쪽으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SLBM이라든가 이렇게 화성 17형이라든가 발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강원도 국내 지역에 어떤 분쟁 비슷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택규계에는 역시 뇌물비리라든가 거물급 정치인, 이런 이제 비리와 뇌물 관련 정치인이 대거 거물이 구속되는 이런 게고, 그 다음에 역시 이 화택규계라는 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노사 간의 대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와 강경노조와의 전면 대립 뿐만 아니라 정권 수호, 정권 퇴진 이런 대규모 집회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과 매화역수와 주역에서 공통적으로 2023년 개묘년에 대한민국 국군을 학점으로 따지면 역시 D학점정,
D학점에서 거의 F학점인데요. 예, 상당히 어려운 이 국난이 예상이 됩니다. 자, 2024년 갑진년으로 가면 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은 화풍정리가 되는데요. 2024년은 음양 이런 게입니다. 일단 학점으로 따지면 역시 A학점에서 B학점, A학점에서 B학점 정도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화풍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불이고 양은, 아래는 바람입니다. 불과 바람. 예. 그 다음에 화풍정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마솥질할 때 아래에 받치는 세 개, 아래에 받치는 이 세 개의 이 다리, 그러니까 안정, 예, 어떤 그릇을 받치는 가마솥을 받치는 세 개의 튼튼한 다리, 이것을 화풍정에서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4년은 안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마솥에 나무로 불을 떼서 가마솥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물상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은 명리학이라든가 주역점이라든가 매화역수에서 일단 이제 상승으로, 내년은 가장 힘든 한 해가 예상되지만 내년 후년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둬줬다. 그래서 이 개상, 예를 들어서 지천택이라든가 합풍정계는 그 다음에 2025, 2026, 2027 여기는 A학점에서 A 플러스 학점을 예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온고지신, 이 합풍정계라든가 지천택에는 온고지신,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창조하라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개혁과 발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락운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운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명리학과 매화역수와 주역점으로 일단 내년과 후년 그리고 25, 26년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이제 풀어드렸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요즘 경제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연말이라 가지고 부쩍 늘고 있는데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가족 사주 진로 상담, 뭐 계멸년의 운세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진로,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부간의 어떤 뭐 재물운이라든가 이사운, 매매운 아니면 사업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사주상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가족 사주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신청자 순으로 50명에 한해서 가족 사주 상담료, 전화 상담료라든가 방문 상담료, 이 총 상담료에서, 전체 상담료에서 5만 원을 할인을 해드립니다. 우측 하단에도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가족 사주 상담 시 전체 상담료에서 5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자 순으로 50명에서 마감을 하고, 마감 후에는 정규 상담료가 적용됨을 이제 공지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담 신청 방법은 동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심산진로 컨설팅 모든 동영상 아래 보면 제목 아래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방법과 그 다음에 상담료 등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연락처로 일단 그 상담 신청 문자를 주시면, 뭐 강의 신청이나 상담 신청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강의와 상담 관계로 워낙 바쁜 관계로 일단 문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이 이번에 그 품절이 돼서 다시 2세가 증세 출간되었는데요. 역시
증세 출간되자마자 또 다시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요 책에는 이제 심사원장의 온오프라인 강의의 그 노하우와 그 다음에 5만여 명 이상의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경험과 데이터와 노하우가 농축되어서 이렇게 비법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품절되기 전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2023년 개묘년의 구군과 2024년 갑진년의 구군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그야말로 어려운 극심한 경기 침체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